여러분, 이번에 제가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 무려 미국 ETF로 제가 최대 수익률을 68%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이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 덕분에 저도 이번에 꽤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지난 4월에도 갑작스럽게 주식이 떨어졌을 때도 적립식 매수를 멈추진 않았었는데요. 그 결과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지금도 지속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TF가 뭔지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도 3년 전에는 투자를 하면 무조건 잃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를 해서 지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3년 전에 망설였던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투자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직투 ETF와 국내 상장 ETF를 비교하고 초보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ETF에 투자해야 될지도 오늘 알려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추천 종목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들으시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ETF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직접 투자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보통 해외 직투는 일반 증권 계좌로 진행을 하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여기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할 때 그냥 일반 계좌를 굳이 빼는 이유는요,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건 세제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직투 그리고 ISA 계좌를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비교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배당과세부터 비교를 해보면 해외 직투든 ISA든 똑같이 미국에서 배당금이 나오면요 15%의 세금을 미국에서 떼고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해요. 그런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직투는 연간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은 22% 세율이 붙습니다. 만약 내가 260만원을 매매 차익으로 이익을 얻었다면요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에서 22%, 즉 22,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ISA는 세금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고, 그 이상은 세금의 세율이 딱 9.9%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ISA는 해외 직투와 동일하게 손익통상도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ETF에서 300만원을 벌고 B라는 ETF에서 100만원을 잃었다고 한다면 300-100 하면 순이익 2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일반형이 얼마까지 비과세라고 했죠? 네, 200만원입니다. 즉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차이도 있어요. 해외 직투는 달러로 투자해야 돼서 환율에 민감합니다. 달러가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죠. 반대로 ISA는 원화로 투자하니까 환율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택은요 해외 직투의 최대 장점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는 물론이고요, 테슬라, 애플 같은 개별 종목에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나 국내 주식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성을 보면요, 해외 직투는 미리 낮 시간에 달러 환전도 해야 되고요, 거래 시간이 미국장이 열리는 밤이라 불편할 수 있어요. ISA는 낮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 원화로 바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죠. 다만 ISA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점은 리스크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걸까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ISA는 최소 3년 이상 돈을 묶어둬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처럼 3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반대로 1에서 2년 안에 결혼이나 집 마련처럼 큰 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ISA는 오히려 내 돈을 묶어버려서 불편한 계좌가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해외 직투가 돈을 바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직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ISA가 무조건 유리하고,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다면 해외 직투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묶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ISA를 만들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한도를 다 채우면 해지하고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 내가 3년 동안 돈을 묶어둘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돈을 묶어둘 수 있으면 세금 혜택이 좋은 ISA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외 직투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투자 방법은 선택하셨을 텐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ETF를 사야 할까 하는 고민이 남으실 겁니다. 우선 해외 직투부터 ETF를 추천드릴게요. 해외 직투로 ETF를 매수할 때는 대표적으로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저 역시 이 두 가지를 모두 추천을 드리는데요. 먼저 S&P 500 ETF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알려진 건 스파이지만 개인 투자자라면 저는 굳이 스파이보다는 부와 SPLG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나 단가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VOO, 부는 자산 규모도 크고 수수료도 저렴해서 안정적으로 오래 들고 가기 좋은 ETF예요. 정석 같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SPLG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한 주의 가격이 부보다 훨씬 저렴해서 부담 없이 조금씩 모아가기 좋기 때문입니다. 큰 돈 없어도 꾸준히 모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게다가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데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오히려 SPLG가 살짝 더 높았어요. 물론 이 부분은 리밸런싱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좋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따져보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SPLG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여유 자금이 있고 안정성을 원한다면 부담 없이 꾸준한 투자를 이루고 싶다면 SPLG 두 개 다 분기마다 배당금은 나오고 성과도 거의 똑같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장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크게 기대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이번엔 나스닥 100 ETF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QQQ와 QQQM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ETF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같은 회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추종하는 지수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QQQ는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QQQM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QQQ를 좀 더 잘게 쪼갠 버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조건 QQQM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수수료가 QQQM이 더 저렴하고 한 주당 가격도 절반 이하라서 부담 없이 꾸준히 모아갈 수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QQQM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QQQ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수수료와 단가를 비교해보니 장기적으로는 QQQM이 훨씬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싶다 싶으시면 그냥 QQQM으로 가시면 됩니다. 같은 성과, 더 저렴한 수수료, 부담 없는 가격,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QQQM이 QQQ보다는 단가가 낮은 건 맞지만요. 사실 한 주당 가격이 30만 원 정도 되니까 가격이 실제로는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SPLG 대신에 부 같은 단가가 비싼 ETF를 모으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소수점 매수입니다. 소수점 매수는 말 그대로 한 주를 쪼개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매수하는 방식이에요. 저도 실제로 토스에서 QQQM을 소수점 매수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스 앱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시고요. 왼쪽이 돋보기를 눌러서 원하는 ETF를 검색합니다. ETF를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누른 뒤 시장가로 설정하고 수량 입력란에서 소수점을 눌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끝!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토스증권은 9달러까지 매수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환율로 약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 이 수수료가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밤 11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주문하시고요. 또 환전은 한국 정기장 시간 그때 하셔야지 환전 수수료 95%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기장 시간이 아니면 수수료가 50%만 할인되니까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런 좋은 꿀팁 알려드리는데 이쯤 되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실 때가 됐죠. 소수점 매수 이거 아무나 알려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엔 국내 상장 ETF를 볼게요. 먼저 S&P 500 ETF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에이스 미국 S&P 500 그리고 라이즈 미국 S&P 500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스는 지금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실질 부담률이 0.995%밖에 되질 않아서 장기 투자할 땐 이렇게 작은 차이가 결국 큰 돈을 만들어 주거든요. 수수료가 적어야 복리가 붙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라이즈는 제가 실제로 매주 한 주씩 사 모으고 있는 ETF예요. 같이 한 주 챌린지를 꾸준히 모아간다면 어느 순간 꽤나 큰 자산으로 자라있을 겁니다. 많이 알려진 타이거도 사실 괜찮기는 한데요. 올해 초 배당금 관련해서 조금 덜 배당했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이스나 라이즈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럼 나스닥 100 ETF는 어떤 걸 추천하느냐? 여기서는 에이스 나스닥 100하고 코덱스 나스닥 100을 추천드릴게요. 둘 다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단가도 타이거보다
낮아서 부담이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ETF는요, 수수료가 낮고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직투냐 ISA냐 고민하는 분들에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해외 직투는 이런 분들에게 맞습니다. 3년 이상 자금을 묶어두기 어려운 분, 결혼, 주택 마련 등 단기 자금 계획이 있는 분, ETF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 테슬라 개별 종목까지 직접 투자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추천 ETF는 S&P 500에서는 부와 SPLG, 나스닥 100에서는 QQQM입니다. 간단하게 특징 말씀드리면요,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의 자유가 높고 한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장 변동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전이 필요하고요, 달러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세금은요,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고요,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 매매 차익은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22%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언제든 자금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 다양한 종목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해외 직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ISA 계좌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실 분들은 무조건 ISA 계좌를 만드는 게 이득입니다. ISA는 이런 분들에게 맞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분, 적금처럼 꾸준히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 세금 절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추천 ETF는요, S&P 500에서는 에이스 미국 S&P 500 ETF, 라이즈 미국 S&P 500 ETF, 나스닥 100에서는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ETF,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특징은요, 손익 통상 가능하고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순이익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초과분도 단 9.9% 세율 적용으로 해외 직투 22%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원화 투자라 환율 걱정 없고요,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최대 5년간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은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전 징수 동일하고요,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면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ISA 계좌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ISA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전고점을 돌파한 미국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 처음 투자하실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고 고민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 해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리의 마법은 결국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10만원이 15만원, 20만원, 그리고 수백만원으로 커지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저도 3년 전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그때도 돈을 잃을까봐 무서웠었고, 이게 정말 잘 되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단 하나예요. 단돈 1만원이라도 투자를 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대 분들이라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S&P 500 ETF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살 겁니다. 여러분의 30대가요, 저의 30대보다 훨씬 빛나기를 바라요. 망설이고 계신다면요,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다운받고 계좌부터 열어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마법으로 바뀌는 순간은요, 반드시 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오늘도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나의 기적, 머니스타드.